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이 오는 1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대돼 참석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위상과 경제력 등을 감안하면 초청 대상이 아니라 G8으로 확대돼 정식 회원국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분명한 정치적 의지와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가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년대 출범한 주요 7개국 G7은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998년 러시아도 참여해 G8으로 확대됐다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불법 병합으로 러시아의 자격은 정지됐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경제력과 정치력, 군사력, 민주주의 발전 수준 등을 감안하면 주요 7개국 G7에 합류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And if I step back and look at the other nations that are in the G7, then I would say that South Korea carries sufficient political and economic weight to match the level of accomplishment and contribution that other G7 member countries are able to make.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대해 G7을 G11으로 확대하는 안을 밝힌 이후 한국의 G7 합류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호주, 인도 등 G7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국가들도 있지만 그중에 한국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Korea stands front and center. Certainly as the 10th largest economy, a major trading partner, a very robust military, and the Yoon administration's constant refrain that they are committed to values-based foreign policy focused on democracy, freedom, liberty, and maintaining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system. I think, yes, they would be right up there. 하지만 한국의 자격 조건과는 별개로 G7 가입은 고도로 정치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한국이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Of course, these decisions are very political, and there are others that may think, well, there's too many Western countries, so maybe it'll help to have South Korea. But what if you want more equity, and should there be a Latin America country? Brazil is smaller economy-wise, but it's large. It carries some weight. So there's those sorts of political discussions as well too. 여석자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 특히 윤 대통령이 G8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G7 가입은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마크 토클라 한미경제연구소 KI 부소장은 한국이 가입한 G8 확장을 최근 제안한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대로 미국이 한국의 가입을 지원하면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지지는 분명히 영향을 주겠지만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The G7 is a funny organization because it has no secretariat or rules. It's an informal gathering. So the 7 countries that belong would have to agree to include any new member. 일본의 지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은 이미 주요 7개국 G7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역시 한국도 회원국 가입에 강한 관심을 나타내야 한다면서 일본의 지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South Korea also has to have a strong interest. And I think President Yoon has demonstrated, unlike some of his predecessors, that South Korea really does want to play a larger role in the Indo-Pacific and globally. So having that political will is very important. And finally, having the support of the other Asian country in the G7, in this case Japan, also makes a huge difference. 크로닌 석좌는 그러면서 한국의 윤 대통령은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는 노력도 펼쳤으며 세계적인 역할을 할 정치적 의지도 보였다면서 이제 세계는 한국을 민주주의와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규범을 형성하는 선도국 중 하나로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모든 요소들은 정렬됐고 한국의 가입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층 유연한 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과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11일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의 2024 회계연도 예산심사를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우방들이 최근 진전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국방 예산을 2배로 올렸고 필리핀은 기지 제공을 거의 2배 가까이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중국과 소통선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에게 회담을 제안하는 서신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미한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상당한 군사협력과 함께 지난 70년 동안 그랬듯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철통 같다는 점에 대해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12일 한국 외국어대 서울 캠퍼스에서 미한동맹 70년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지만 미한동맹이 계속 번창하는 가운데서도 북한과 같은 무모한 나라에 의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들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달 개최된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상회담 기간 동안 전 세계는 수십 년에 걸쳐 양국 간에 만들어진 상호 존중과 존경이라는 양국 관계에 진정한 정수를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에게 평범한 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수많은 우정관계는 깊은 양국 관계와 우리 모두가 누리는 혜택을 만들고 유지해왔다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의 마이클 마틴 사령관은 북한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11일 워싱턴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틴 사령관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미군 특수전사령부 관련 컨퍼런스 기간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군과 관련한 정보는 문자 그대로 블랙홀이라고 밝혀 특수전사령부조차 북한군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정보만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군이 전통적 기준에 비춰볼 때 유능하고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혀 북한군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며 잘 조직됐다는 가정 아래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틴 사령관은 이어 북한군 개별 부대가 정원을 채운 완편 상태인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대가 정원을 채운 상태라고 가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안에 남한이 건설한 북한 자산인 금강산호텔을 철거 중이라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의 이효정 부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을 철거 중인 상황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금강산 호텔 등 북한 시설도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해금강 호텔, 골프장 리조트, 운정각, 고성강 횟집 등을 잇따라 철거했고 최근에는 통천항으로 옮겨둔 해금강 호텔 하층 지지대까지 완전히 해체한 사실이 VOA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2020년 금강산 지구를 북한식으로 건설할 것이라는 북한 김덕훈 내각 총리의 발언을 들어 북한이 기존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